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 하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집합의 뜻과 표현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그죠? 그래서 집합이 표현하는 방법하고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나타내는 거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같이 공부하게 될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분집합입니다. 자, 부분집합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부분이야. 부분. 일부분에 해당된다. 어떤 집합이 있는 거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집합 안에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을 이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 봅시다. 이 글을 봅시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 거야. A 고등학교가 있어요. A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죠. 그죠? 그랬을 때 1학년들 모임. 1학년들을 모아놓은 집합, 2학년들을 모아놓은 집합, 3학년을 모아놓은 집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학년을 모아놓은 이 집합은 A 고등학교의 일부분에 속하죠. 그러니까 A 고등학교에 있으면, A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으면 여기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못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1학년은 이 A라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가요.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 A의 원소도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을 기호로 나타내 보시면 항상 얘기했지만 수학은 일단 이제 기호로 많이 나타낼 겁니다. 한글로 이렇게 적으면 귀찮아요. 그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어떻게 내놨어요?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적어 놓은 다음에 가운데에 뭐가 붙었어요?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데 원소는 어떻게 되어 있더라? A라는 원소가 요 집합 A의 원소다. 그럼 어떻게? E를 약간 동그랗게 적어 놓어서 이게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였어요. 요 E, element 이렇게 했지.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는 C자를 구부려 놓은 거야. C를 구부려서 약간 이렇게 E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거는 선생님 기억으로 이게 컨테이너에 C자를 따온 것 같아요. 포함하다. 그래서 A가 B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적을 건데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큰 쪽으로 입을 벌리셔야 됩니다. B가 더 크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 뭐 이런 거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는 큰 쪽으로 입을 벌리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는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부분집합이 아니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부분집합은요.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A가 A에 포함된다. 이 말은 뭐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 뭐였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이거 뭐였죠? 바로 동그랑땡 공집합이었어요.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A라는 집합이 뭔지 모르잖아. 근데 그냥 부분집합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자, 왜 그러느냐? 공집합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거 아무 데나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해돼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쓰세요 라고 하면 공집합부터 무조건 적고 시작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랬으니까 B가 이렇게 있으면 A가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는요. B가 C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어떻게 돼? C가 있으면 요 C 안에 B가 쏙 들어가 있죠. 근데 요 B 안에 또 A가 있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A가 있다는 얘기네. 맞습니까? 그럼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을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잠깐 뒤에 아마 문제 나올 거예요. 우리 뒤 문제에서 바로 할게요. 자, 세 집합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 사이에 포함 관계를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A는 원소 나열법, B와 C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원소 나열법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포함 관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A는 원래 적혀져 있지만 한번 적어 볼게요.
다음 B 한번 해볼게요. 자, B는 어떤 아이들이 모였냐? X바, X라는 아이가 모였는데 그 아이의 성질은 어떻느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 3도 포함하지만 어쨌든 그 정수를 찾아봅시다. 뭡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3은 는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C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C는 뭐예요? 요 X를 모아놨습니다. 봐. 그런데 이 X의 성질은 이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되는 X라네요. 그럼 저 X로 묶을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X가 0 또는 2네요. 그러면 C의 원소는 0하고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포함관계 나타내 볼까요? 봅시다. 일단 딱 보니까 A하고 B 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2, 0, 2. 마이너스 2, 0, 2. 여기에 여기 쏙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다음 C는 보니까 C는 일단 개수가 제일 작잖아. 그러면 A랑 비교를 해봅시다. 0, 0, 2, 2. 똑같이 있네. 그럼 요거 두 개 이렇게 딱 묶으면 C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C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포함관계 나타내시면 이렇게 된다. 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집합 A는 1, 2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요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려다가 여기 있어서 바로 간 거예요. 자, 부분 집합을 이제 다 구할 건데요. 부분 집합은 뭐야? 이 1, 2 안에 이 1, 2라는 딱 집합이 있단 말이지. 1, 2. 요 안에 들어가는 요 쪼매난 부집합. 요 일부분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부분 집합을 일단 적을 텐데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천천히 하나 해볼게요. 일단 원소가 빤 게 없다. 뭐야?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들어가랬어요. 그 다음 원소가 한 개짜리인 집합인데 요 안에 여기에 쏙 들어가야 돼요. 누구?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1이라는 걸 가지는 이런 집합이 있으면 얘는 B의 부분 집합 되죠. A의 부분 집합. 마찬가지로 뭐 2. 그 다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 1, 2, 1, 2 이렇게 몇 개? 4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개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B라는 집합이 원소의 개수를 좀 늘려볼게요. 1, 2, 3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얘의 부분 집합을 다 구하라. 그럼 제일 먼저 뭐 쓰라고요? 원소 빤개인 거 공집합. 그 다음 원소 한 개짜리인데 요 안에 들어가는 거 1, 2, 3 맞죠? 그 다음 원소 두 개짜리 1, 2, 1, 3 그 다음 2, 3 그 다음 원소 세 개짜리는 자기 자신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이렇게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같은 집합이래요. 집합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 완전히 똑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1, 2, 3이야. 그랬더니 B라는 집합도 봤더니 원소가 1, 2, 3이야. 똑같네요. 그죠? 1, 1, 2, 2, 3, 3. 이럴 때는 A랑 B랑 집합이 두 개가 같잖아요. 우리 같다 표현했잖아요. A랑 B는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이게 중요해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말 잘 나와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말이 나왔어.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딱 줄 꺼놓고 화살표에서 A는 B다.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돼요. A랑 B가 같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오면 무조건 줄 꺼놓고 A는 B네.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같은 집합이다 나타내는 방법.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너무 쉽네요.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부분 집합 배웠잖아. 그지? 근데 진부분 집합이래.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진이 붙었어요. 뭘까? 진짜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 A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1, 2가 있었을 때 얘 부분 집합이 공집합 1, 2, 그 다음 1, 2 이렇게 있었죠. 이 중에 이 A의 진짜 부분 집합은 누구냐? 이 얘기인 거야. 진짜 부분 집합. 그 말은 뭐냐? 이거 봐봐. 이 두 개는 사실 똑같죠. 얘는 뭐와 같아? 자기 자신과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부분 집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2% 조금 부족한 느낌? 그죠? 그래서 이거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빼고 나머지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문제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에 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A랑 B는 같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랬을 때 A를 B의 진부분 집합이라 한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랑 똑같은 애 빼고 나머지 애들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했던 요 1, 2, 3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얘의 진부분 집합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일단 부분 집합 먼저 구해. 뭐 첫 번째 공집합. 원소 1개짜리. 다음 원소 2개짜리. 1, 2, 1, 3, 2, 3. 그 다음 원래라면 원소 3개짜리 해서 1, 2, 3 요까지 적어주는데 얘는 어때? 얘랑 자기 자신이랑 똑같죠? 갖다 버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집합의 진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집합 부분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집합 A는 자, 요것도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3x-2. 이게 갑자기 딱 3x-2. 뭔 말이지 이거? 뭐야? 얘가 원소야. 3x-2가 원소인데 그때 얘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 요 x가 4 이하의 자연수다. 그러니까 x에다가 4 이하의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바로 뭐다? A의 원소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A를 우리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x가 1, 4, 2, 3, 4 들어갈 수 있죠? 자, 1 집어넣으면 3, 1은 3 빼기 2 해서 1. 2 집어넣으면 2, 3은 6 빼기 2는 4. 그 다음 3, 3은 9 빼기 2 하면은 7. 3, 4, 12 빼기 2 하면 10. 이게 A고요. B는 있는 그대로 적어볼게요. 1, 4, A 플러스 1,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요거 나오면 내가 무조건 화살표에서 뭐라 그랬죠? A는 B다. 요런 얘기와 같다. 자, 한마디로 지금 내가 적어놓은 A와 B가 같은 집합이랍니다. 같은 집합이 되려면 봅시다. 1, 1, 4, 4 똑같아. 그럼 요 두 개가 7하고 10이면 되잖아. 근데 얘가 7일 수도 있고 얘가 7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 A 플러스 1이 7인 경우에요. 그럼 B는 바로 10이 되겠죠. 얘가 7이면 얘가 10. 그죠? 그럼 A는 얼마? 6이에요. A가 6이고 B가 10이네. 자, 근데 뭐라고 됐어요? 단 A는 B보다 크다. A는 B보다 작네. 얘는 실패. 그러면 A 플러스 1이 얼마가 돼야 된다? 10이 돼야 되는 거고 B가 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9. A는 9, B는 7이면 A가 더 크네? 그럼 얘 성립하죠. 그죠? 그럼 A가 7이고 A가 9고 미안해요. A가 9고 B가 7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요? A-B 9 빼기 7 해서 답은 얼마?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무조건 이거 두 개 뭐다? A는 B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A가 A1, A2, A3에서 AN까지 가지고 있대요. 자, 얘는 원소의 개수 NA가 얼마죠? NA 원소의 개수는 1, 2, 3에서 N까지니까 N개예요. 맞아요? 자, 이런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한번 확인 한번 하고 할게요. 자, 일단 원소가 2개짜리는 한번 해봐. 1개짜리인 거 해볼까? 자, 1이라는 요런 집합이 있어요. 얘 부분 집합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죠? 공집합 꼭 들어가야 돼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그 다음에 원소가 1개짜리. 근데 이거 말고 더 이상 없어. 그치? 그럼 얘는 몇 개야? 2개. 그럼 이제 원소가 2개이네 한번 해볼게요. 자, 얘 부분 집합 구해보자. 먼저 공집합. 원소 1개짜리. 그 다음 원소 2개짜리. 몇 개요? 4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개까지 해볼게요. 원소가 3개. 먼저 공집합. 그 다음 원소 1개짜리. 2, 3. 그 다음 원소 2개짜리. 1, 2, 1, 3, 2, 3. 그 다음 원소 3개짜리. 1, 2, 3. 모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자, 규칙이 보이셔야 되는데 얘는 원소가 1개니까 2의 1제곱. 얘는 원소가 2개니까 2의 제곱해서 4. 원소가 3개네. 2의 세제곱해서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n개다.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 아까 진부분 집합. 이거 붙으면 뭐라 했어요?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애는 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8개였는데 진 부분 집합을 구하라면 지랑 똑같은 거 한 개를 빼는 거야. 그럼 7개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원래 4개인데요. 자기랑 똑같은 거 하나 빼야 돼요. 그럼 3개가 되겠네. 아, 규칙이 어떻게 돼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빼기 1이 들어간다.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애 하나만 빼면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3번, 4번이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요거 진짜 잘 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 잘만 이해해 놓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먼저 볼게요. 집합 A에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라. 그때 그렇게 가질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를 한번 해볼까? 자, 1, 2, 3, 4라는 A가 있어요.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무조건 나는 1하고 2는 무조건 포함하는 거. 1, 2를 꼭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모두 몇 개일까요? 라고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바로 1, 2를 없다고 생각하고 3, 4로 먼저 부분 집합을 만들어 봅시다. 3, 4를만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 자, 제일 먼저 뭐부터 쓰죠? 공집합 쓰죠. 자, 공집합은 기호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공집합. 그 다음 원소 1개짜리인 거. 그 다음 4. 그 다음 원소가 2개짜리인 거.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1, 2를 꼭 포함하라면서 왜 1, 2를 안 하고 이렇게 적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1, 2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순간 모든 부분 집합에 1, 2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부분 집합 중을 구할 건데 반드시 어떤 원소를 가져라 라고 하면 이 원소들을 빼고 부분 집합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1, 2를 쏙쏙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그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1, 2 빼고 부분 집합 만들었으니까 남은 요 2개로 부분 집합 만들었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요. 부분 집합의 원소가 총 모두 n개인데 그 중에서 k개를 무조건 포함해래요. 얘는 1, 2를 꼭 포함하니까 2개를 포함하니까 2개를 뺐잖아. 그죠? 얘는 k개의 숫자를 다 포함해라. 무조건 포함해라. 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총 원소의 개수에서 얘를 뺀 거 n-k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 k개를 제외한 나머지로 이제 부분 집합을 만든 다음에 그 k개의 원소들을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 집합 A의 특정한 원소를 무조건 갖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1, 2, 3, 4를 가진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 1, 2 싫어. 1, 2는 원소로 갖지 않는 1, 2가 없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뭐 1, 2 없애고 얘네 둘로 부분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공집합, 원소 1개짜리, 원소 2개짜리.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집합들은 전부 다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요. 그죠? 그러면서 1, 2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총 모두 n개에서 요거 없앨 거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n-l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요. 얘는 어때요?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특정한 k개를 가져라. 특정한 k개를 반드시 갖지 마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다? 똑같다. 만약에 요 3번 같은 경우에서 구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k개를 제외하고 부분 집합을 얘네들 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 집합 안에다가 1, 2를 쏙쏙쏙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바로 갑니다.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128,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63. 자, 그랬을 때 NA-NB의 값을 구하라. 자, NA-NB, 여기서 NA, NB 무슨 뜻이죠? A의 원소의 개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B의 원소의 개수. 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 부분 집합 개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자,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했죠? 2의 거듭 제곱인데 이게 바로 뭐야? 부분 집합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NA라고 이렇게 적읍시다. 2의 NA 제곱승이 12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28은 소인수분해 보면 2의 7승이네요. 그러면 NA가 얼마다? 7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집합 B의 우리 진부분 집합은 어떻게 하랬어요? 먼저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에 하고 B의 원소의 개수의 거듭 제곱승이야. 근데 진 붙으면 어떻게 하라고? 빼기 1, 한 게 6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의 NB 제곱승이 64가 되는 거고요.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이죠. 그래서 NB가 얼마?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na-mb라 했으니까 7 빼기 6 해서 얼마?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집합 A가 1, 2, 3, 4, 5고요. X라는 아이가 A의 부분 집합이랍니다. 그리고 2,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X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야 돼요. X는 일단 A의 부분 집합인데 누구를 반드시 가지라고요? 2,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그럼 뭐야? 얘는 A의 부분 집합 중 2, 3을 꼭 포함하는 아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 개수를 구하래요. 우리 아까 배웠어요. 그죠? 부분 집합 중에서 누구를 꼭 포함해라 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얘네들 없애버리고 나머지 애들로 부분 집합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2, 3을 쏙쏙쏙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개수는 일단 어떻게 2에 총 5개 중에서 2, 3 빼니까 몇 개 남았어요? 3개. 2에 세제곱해서 8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해? 1, 4, 5로 부분 집합을 일단 만드는 거예요. 먼저 공집합. 그 다음 원소가 1개짜리인 거 1, 그 다음 4, 그 다음 5, 그 다음 원소가 2개짜리인 거 1, 4, 그 다음 1, 5,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4, 5, 그 다음 원소 3개짜리인 거 1, 4, 5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하라 했어요? 요 2, 3을 무조건 집어넣으면 돼. 2, 3, 2, 3, 2, 3 여기도 2, 3, 2, 3, 2, 3 2, 3, 2, 3 이렇게 적어주시면 2, 3을 꼭 포함하는 집합 A를 X를 우리가 다 구한 거예요. 개수는 어차피 8개 맞고요.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 집합을 모두 구하라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적으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개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의 뜻과 표현 첫 번째 단원, 소단원은 오늘 정리가 끝났고요. 집합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죠. 원래 집합이요. 중학교 때 있던 이 교육과정인데 올라온 거거든. 원래 집합이 중학교 1학년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있는데 이거를 합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부분은 쉽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집합의 연산 부분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